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저희 고향신문도 여름 휴가가 시작됐습니다. 제 옆에 있던 이송호 기자는 벌써 휴가가 시작됐고,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점이면 저도 시원한 지리산 골짜기에서 고양시 소식 잠시 잊고 느긋한 휴식 즐길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저 혼자서 차례차례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헤드라인입니다. 고양시가 신규 쓰레기 소각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부 체납 갈등 백석동 요진 업무 빌딩이 내년에 완공될 것 같습니다. 고양시 4명의 국회의원들 21대 국회 하반기 각각 어느 상임위에 들어갔을까요?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 취임 인터뷰를 했습니다. 신도시에 몰린 야외 그늘막 능곡동엔 고작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행신동 가람초 남측 부지가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한준호 국회의원이 서울시 기피시설은 서울로 가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일산 백석동에서 광화문까지 입석버스 출근 체험을 했습니다. 고향에서 새 프로농구단을 만드는 농구 대통령 허재의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7월 26일부터 9월 23일까지 2달간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 후보를 공모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고양시가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쓰레기 소각장은 규모가 하루 650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백석동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이 약 2배 정도. 자, 시 관계자는 입지가 선정되면 2029년까지 소각장 시설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문제는 그런데 입지 선정이 말처럼 쉬울지 이게 문제입니다. 현재 고양시에서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가 300톤이 넘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백석동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규모는 하루에 230톤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70, 80톤은 모두 인천 수도권 매립지로 지금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인천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이 2026년부터 금지가 됩니다. 자, 그럼 고양시는 그동안 뭐 했느냐? 나름대로 고민 많이 하면서 작년에 파주시에다가 고양시랑 파주시가 공동으로 쓰레기 소각장 설치하자 이렇게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파주 시민들이 강력히 반대를 하면서 1년이 지나도록 후보지를 지금 선정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고양시가 확보하고자 하는 신규 소각장 부지 면적은 45,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문제는 소각장이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과연 어느 지역에서 어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후보지 선정에 나서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당근도 준비를 했습니다.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서 최종 입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 편익시설을 만들어주고 기금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등 여러가지 경제적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와 함께 신규 소각장 건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기존의 백석 소각장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010년에 준공된 백석 소각장의 내구 연한이 2030년까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양시에서는 신설 소각장 추진과 기존의 백석 소각장 현대화 결정은 이건 서로 별개의 문제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과연 쓰레기 소각장 문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도 고양시의 시설과 관련이 있는 그런 뉴스입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는 이 건물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백석동의 업무 빌딩입니다. 자, 이 건물이 내년 상반기에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부 체납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도 법적 분쟁이 고양시와 요진건설 사이에 남아 있습니다. 기부 체납해야 될 빌딩의 규모에 대해서 고양시는 85,000제곱미터, 그리고 요진 측은 8분의 1인 1만 제곱미터를 각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1심 재판부는 고양시의 주장에 좀 더 근접한 65,000제곱미터가 기부 체납 면적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건물의 실제 설계 규모도 지상이 20층, 지하 4층, 연면적 66,000,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과 매우 비슷한 이런 크기로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지만 1심 판결문을 완전히 뒤집는 이런 새로운 판결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빌딩은 온전히 고양시의 소유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설계가 나온 고양시청 신청사 건물과 거의 비슷한 이런 규모라고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고양시 입장에서는 건물의 용도를 뭘로 쓸 것이냐, 자, 요것도 관심사입니다. 우선 예상되는 것은 공공청사의 기능을 강화할지,
아니면 벤처기업 입주시설로 특화할지 아마도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고양시 관계자는 우선 소송을 잘 마무리하는 게 먼저다. 그리고 빌딩이 고양시에 꼭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시 갑을의 심상정 한준호 의원은 나란히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됐고요. 고양병 홍정민 의원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리고 고양을 이용우 의원은 정무위원회 이렇게 각각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네, 한준호, 홍정민 의원은 여성가족위원회 활동도 겸합니다. 덕양구가 지역구인 고양시 2명의 국회의원이 모두 국토위에 배정됐다. 자, 요게 좀 눈에 띄는데요. 착공을 앞두고 있는 창릉 3기 신도시, 그리고 신규 철도인 고양 은평선, 트램, 뭐 이런 문제들에 목소리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네요. 김영식 의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의회 최다선인 4선 시의원입니다. 인터뷰에서 김 의장은 경험 많은 선배 의원으로서 집행부를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힘 있는 시의회, 그리고 108만 고양 시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따뜻한 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특례시 승격 후 첫 시장으로서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 밖에 의회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구상, 그리고 의회 사무국 인사권의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김영식 의장은 이동환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이지만 필요하다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고양신문 인터뷰 기사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야외 그늘막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양시 도심 곳곳에서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는 이 파라솔 형태의 이 야외 그늘막이 정말로 고마운 요즘인데요. 자, 고양시에 몇 개나 있는지 살펴봤더니 615개 설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고양시는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 이렇게 점차 야외 그늘막 설치 숫자를 늘려왔고요. 그런데 그 위치를 지도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서 살펴보니까 일산 신도시와 화전 행신지구, 또 삼성 원흥 지축지구, 향동지구 이렇게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설치된 것을 저희가 한눈에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고봉동이나 관산동, 고양동 등 외곽지역은 개수도 적고 또 띄엄띄엄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원흥역 주변과 도래울 마을이 자리한 흥도동이 31개소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송산동, 대화동, 화정 2동, 풍산동 이런 순서였습니다. 또 신규 아파트 들어서는 효자동, 화전동, 삼성동 등에도 그늘막 설치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늘막 설치 비율이 낮은 지역은 대부분 유동인구가 적거나 도심 외곽 지역입니다. 고양동, 관산동, 대덕동, 고봉동 채 5개가 안 되는 이런 지역입니다. 원당 구도심 지역인 성사 2동의 경우 3개, 능곡동은 달랑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마저도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능곡동의 한 주민은 아니 시 정책이면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이게 분배가 돼야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설치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 재난안전과 관계자는 뭐 특별한 기준은 없고 시민들의 요청이나 인구 밀도, 보행자 수 등을 고려해 설치하고 있다라면서 다만 인도가 너무 좁은 이런 지역은 설치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피부로 와닿는 행정일수록 공정하고 평등하게 시행된다는 믿음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가람초등학교 남측 약 6,000제곱미터 부지가 국토부로부터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은 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이 난개발을 방지하고 좀 계획적인 이런 주택정비를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이렇게 도입된 제도거든요. 예, 가람초 남쪽 부지는 현재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적률 100 남짓의 저층주택 115세대가 모여있는 이런 곳입니다. 이번에 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종 상향을 통해서 세대수가 이렇게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이미 지난 4월에 행신동 구경원연립 일원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으로 5년 동안 이렇게 공사를 해서 136세대가 새롭게 완공된 이런 사례가 있었죠. 네, 이번 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한준호 국회의원이 29일 고양시청에서 그동안 고양시에 설치되어서 운영되는 서울시 기피시설들 이제는
서울시로 이전해야 한다라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자, 서울시와 인접한 고양시에 있는 서울시 기피시설 한번 짚어볼까요? 서울시립 승화원, 서울시립 벽제묘지,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은평차고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등등. 예, 정말 많네요. 자, 그런데 기피시설과 관련해서 지난 27일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창릉 신도시 추진으로 계획부지 안에 레미콘 공장을 비롯한 기업들이 서울시 마포구 인근의 고양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자, 한준호 의원은 이에 대해서 신도시 개발로 기존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의견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렇다면 서울시 기피시설들로 수십 년간 고통받아왔던 고양 시민의 불편도 이제는 멈춰야 할 때가 됐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이 한준호 의원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고양을 소속 도의원, 시의원들이 모두 출동해서 이렇게 한 목소리를 냈네요. 네, 기피시설과 관련된 해묵은 난제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속 시원한 답변을 들려줬으면 합니다. 자, 사진 속에 이분 누군지 아시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예, 지난달 25일 오전 7시 30분 출근 시간에 긴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직행 좌석버스 1000번을 타고 자리 잡지 못하고 이렇게 입석으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까지 간 원 장관은 언론에 알리지 않고 기자들 없이 조용히 시민들과 소통하고 싶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고양신문은 이 사진을 입수를 했습니다. 자, 사진을 보니까 원희룡 장관의 광역버스 노선 출근길 체험에 이 정현우 전 고양시 의원이 동행을 했네요. 예, 원 장관은 페이스북에 고양시와 서울시를 오가는 M버스들의 증차 조치를 지시하겠다. 신도시만 짓고 나 몰라라 하는 정부가 되지 않겠다라는 체험 소감을 남겼습니다. 고양시와 주 원데이 스포츠가 프로농구단 연고지 협약을 했습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고양시청에서 진행된 협약식 모습인데요. 데이원 스포츠, 네, 어떤 구단인지 궁금한데 대우조선 해양건설의 관계사인 데이원 자산운용을 모기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동안 고양시를 연고지로 활약해온 고양 오리온스 농구단을 인수해서 새롭게 출범하는 농구단입니다. 자, 그런데 사진을 보시면 이동환 고양시장 옆에 익숙한 얼굴 보이시죠? 바로 우리나라 최고의 농구 스타 출신인 허재 전 국가대표 감독입니다. 자, 이분이 바로 이 데이원 스포츠 농구단의 대표이사라고 하네요. 목표는 분명해 보입니다. 바로 허재 대표이사를 능가하는 스타 선수를 배출하는 것. 자, 고양 시민들에게 멋진 스포츠의 감동을 전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여름휴가 잘 보내고 와서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게 여러분 보내세요. 안녕.